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부터 전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1일부터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 수업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학교 안에서 감염된 사람도 3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률은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관련 일정들이 있는데요. 60에서 64세에 대해서 그리고 30세 미만의 군 장병들에 대해서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고요. 30세 미만의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소식으로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822개 초중 고교에 다니는 학생 20만 3천 명이 오늘부터 모두 학교에 나갑니다. 온라인과 부분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과 경북, 대구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1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 시점을 2학기로 예고했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확진자 수 안정과 백신 접종 확대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상황이 좋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접종률이 20%를 넘긴 곳은 전남 외에 광주와 전북, 경북 등으로 모두 주로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아직 10%대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높다고 전면 등교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과 전북, 경북 등을 고령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접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0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실시되고 30세 미만 군 장병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들은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5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다양한 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접종 배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슴에 동그란 배지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받는 접종 배지입니다.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신 국민들에게 주는 저희들로서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용 접종 스티커도 만들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붙여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될 예정이고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지난 3일 끝났습니다. 접종 의향이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서 80%를 초과한 예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 908만여 명 중 아직 175만여 명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지만 예약 기간을 놓친 어르신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해 자녀 백신 예비 명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남으면 예비 명단에 올라온 60세 이상 어르신이 먼저 맞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당일 예약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어르신에게 우선권을 주진 않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2018년 7월 경북 포항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이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13초 만에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떨어졌고 장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헬기 제작사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한 헬기의 프로펠러가 갑자기 떨어져 나갑니다. 날개를 잃은 동체는 힘없이 추락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 마린온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장병 5명이 순직했습니다. 사고는 로트마스트 파단으로 인해 메인 로트가 탈락되면서 발생했으며 로트마스트 파단은 소재 제작 시 발생된 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달의 조사 끝에 프랑스 업체가 납품한 핵심 부품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조원 전 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헬기 사고 유족들은 김 전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장병들을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김조원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총책임자로서 5명의 무고한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 전 사장은 사고 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체 결함이 명백한 추락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66번째 현충일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을 당한 뒤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다한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 추모소도 찾았습니다. 유족의 손을 잡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숨진 부사관의 추모소에 조화를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가진 뒤 곧바로 추모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숨진 부사관의 부모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겠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모는 흐느끼며 문 대통령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중사 부모가 외롭게 지키던 추모소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같은 부대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찾아와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근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요. 매뉴얼 절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 같은 부대에서 아들을 잃었다는 어머니였습니다. 내 아들, 딸이 군대 가서도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아마 많은 부조리하고 악폐섭을 겪고 있을 거예요. 한 달, 2달 이슈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시민은 며칠간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다가 발걸음이 이쪽으로 이끌려서 이렇게 와게 됐는데 고인의 학창시절 친구들과 동료 부대원들도 무거운 발길을 옮겼습니다. 유족 측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장례 절차는 이중사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4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공군 제20비행단에서 주말에도 2차 가해와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사건 직후 이중사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지만 일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는 참 끊이지 않고 전해집니다. 인천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또 물류창고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나서 안전수칙이 당시에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
8층짜리 물류센터 옥상에서 청소를 하던 50대 남성이 3,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는 협력업체 일용 노동자고 당시 현장에는 4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북항에 있는 부두내 물류창고입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쯤 25톤 화물차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인천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장이 떨어진 쇠조각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는 부주의죠.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경찰은 본청 광역수사대 인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착용을 제대로 했는지 2인 1조 근무 수칙은 지켜졌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공화당 행사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85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는데 제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So we've been protecting them for 85 years. Cost of living, think of that, a cost of living increase of less than 1%. We would have gotten at least $5 billion from them.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3월 13.9% 인상으로 타결된 거라 숫자도 틀렸는데 1936년부터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이 부정선거로 졌다는 이야기도 되풀이했습니다. That electio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was by far the most corrup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중국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책임을 물어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늘 대립각을 세웠던 파우치 박사도 비꼬았습니다. Not a great doctor, but he's a hell of a promoter. He likes television more than any politician in this room. 올해 초 트위터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한 데 이어 페이스북도 지난 5일 앞으로 2년 동안 그의 계정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없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말 또 다른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를 모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